손해보험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18번부터 33번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항상 이 4점짜리죠. 예,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죠. 예, 근데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전화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를 미리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죠. 확인해야 됩니다. 3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단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보험계약 체결 시 이미 체결이 다 됐는데 그때 자필 서명 여부는 해지할 때 확인해야 될 내용은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기네요. 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 인하여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저니까 되게 기네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 승환계약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 협정상, 자, 모집 종사자가 특별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입니다. 특별 이익을 제공한 게 아니고 약속한 경우 제재금 최대 한도액은 얼마냐? 제재금. 자, 얼마입니까? 뭐 암기할 수밖에 없죠. 1,000만 원이죠. 예,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제재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약속하고 제공하고는 제가 다르니까 앞에서 제가 강조를 했겠죠. 특별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입니다. 제공과 제공 약속은 달라요.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 식별 정보로 볼 수 없는 거. 이 문제 올해 되게 나오네요. 자주. 자, 1번 땡땡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설계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다. 개인 식별 정보 맞죠? 2번 웹사이트 방문 시 생성된 단순 쿠키 정보. 뭐 이런 거는 개인 식별 정보로 볼 수 없겠죠. 주소, 성명, 전자메일, 성명, 보험증권 번호 이거 다 개인 식별 번호로 볼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교차 모집 설계사에 대한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금지사항이 아닌 걸 찾는 거네요. 1번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한다. 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겠네요. 2번 다른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 유칠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한다. 얘도 금지행위죠. 3번 교차 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 얘도 금지행위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회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수수료, 수당을 요구한다. 당연히 이거는 교차 모집 설계사의 권리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금지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 그걸 찾는 거네요.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자동차 판매업을 겸용하는 방송 채널 사용사업자. 이거 다 가능하죠. 보험중개사는 할 수가 없죠. 네, 보험중개업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보험중개사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설계사, 그다음 보험중개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회사,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금소법상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직접 판매업자가 있고 중개 대리업자가 있었죠. 그죠? 예, 직접 판매업자는 보험 회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는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판매 프로세스 중 정보 수집에 관하여 가장 잘못된 설명은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 단계이다. 얘가 정보 수집 단계에 대한 설명이죠. 가족 사항 등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보유 자산에 대한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 적정한 보험료, 예, 적정한 보험 가입 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겠죠. 3번, 보험에 대한 니즈 외에도 관심사나 인생의 목표가 어차피 재정적인 목표도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집하는 거 맞습니다. 4번, 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입을 권유한 후에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얘가 바뀌었네요. 그죠? 정보 수집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추천을 하는 것이 맞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26번 보겠습니다. 투기 위험이 아닌 것은 순수 위험 찾는 거네요. 주식 투자, 투기 위험이죠. 신규 사업 진출, 얘도 투기 위험이죠. 교통사고는 얘는 순수 위험에 해당이 되겠네요. 도박은 투기 위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투기 위험이 아닌 것은 교통사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이 기간과 구간으로 혼합되어, 네, 둘 다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정해진 혼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거, 혼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조립보험, 이 혼합보험이죠. 적하보험은 얘는 구간이죠. 구간, 적하, 화물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예, 이렇게 얘는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하보험은 구간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보험, 여행자보험 다 기간, 구간 둘 다 혼합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상의 내용이 아닌 것. 1번,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 처벌 규정, 당연히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보험사기 보고 및 수사 의뢰, 얘도 해당이 되죠. 보험회사의 의무, 얘도 해당이 됩니다. 나이롱 환자 근절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의 내용이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올해 자주 보이네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도로교통법, 예, 도로교통법 내용입니다.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동차 음주운전은 법령상 금지되어 있고요. 훈시 규정이 아니죠. 이제 단속되면 처벌 받습니다. 처벌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음주운전 시 처벌 받습니다. 2번, 중앙선이 없는 보도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권리를 더 확대한 거죠. 3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서행을 하거나 당연히 일시정지해야 되죠. 4번,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얘도 한 번씩 오답 지문으로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피보험 이익 1번, 명확하게 이익의 존재가 확인돼야 되겠죠. 예, 그래야 피보험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2번, 피보험 이익은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피보험 이익 내에서 책임 범위를 가지게 되겠죠. 3번, 피보험 이익을 통해 보험의 도박화, 인위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이익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보험 가입 금액, 이거 안 되죠. 예, 보험의 도박화 이거 다 못합니다. 일단 정답은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동일한 보험 목적에는 동일한 하나의 피보험 이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고가의 TV 같은 경우에는 뭐 도난보험도 가능하고요. 화재보험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소멸 사유. 소멸되는 경우가 있겠죠. 보험 자체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사유가 아닌 거,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이 소멸되었다. 얘는 그냥 소멸되는 거죠. 피보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인데 보험의 목적이 소멸되는 경우죠. 2번, 보험회사의 파산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가 아니라 얘는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더 이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보험계약자의 임의 해지를 했으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보험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난 데까지 1회 보험료를 미납을 했다. 그럼 미납 해지가 되니까 해지가 되면 소멸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보험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약관이 불분명할 때는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돼야 합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죠. 2번 약관은 전문적 법률 용어를 피해서 간결하게 알기 쉽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전계약도 소급하여 소급할 수 있죠. 소급하여 변경된 약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네요. 4번이 틀린 정답일 것 같습니다. 약관 해석 시 계약 당사자보다 제3자의 객관적 의견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약관 해석의 원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제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좀 간단한 보험을 지급하는 것이겠죠. 그죠? 2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하면 보험을 개시할 수 있다. 20억 맞죠? 생명보험 취급할 수 있죠. 자동차 보험은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화재, 해상, 연금, 간병. 굉장히 장기 상품이거나 아니면 금액이 좀 큰 것들, 요런 것들은 큰 금액을 보상해야 되는데 20억 자본금 가지고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왜 동물보험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33번까지 여러분과 했습니다. 저는 또 잠시 후에 제3보험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